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14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금 PD님. 네. 소개 간단히 또 드릴까요? 네, 출판사에서 홍보 외 잡무 일을 하고 있는 네, 네. 용도사입니다. 네. 잡무가 사실 되게 중요하죠. 홍보 외 잡무가 네. 커요. 그리고 그 잡무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갑니다. 오늘 이 공부하고도 좀 연관이 있나요? 바로 치고 큰 들어오시는데. 그림. 네네. 네, 저는 기독교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불금 PD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네. 책을 고른 차례인데 제가 오늘은 소설을 안 골랐습니다. 오, 최초네요. 이게 또 제가 또 꼭 너는 왜 소설만 읽냐 뭐 이런 건 아니고. 아, 네. 저희가 꼭 너무 소설, 뭐 신학 네, 이렇게 네. 뭐 인문 혹은 인문학 이렇게 꼭 구분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좀 다른 책을 좀 골라봤는데요. 어떤 책 고르셨어요? 엄기호 선생님의 알죠. 네, 네.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네. 공부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공부라는 책입니다. 공부. 네, 이게 네네. 한글로 읽으면 그냥 똑같은데 네. 한문이 좀 다릅니다. 그러네요. 첫 번째 공부는 말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 공부, 네. 학문이나 기술 등을 배우고 익힘. 근데 이제 두 번째 공부의 단어는 한문이 둘 다 달라요. 첫 번째 공자, 거기서 그 공부에서 공자는 함께 그런 공. 그러니까 뭐 네네네. 공동으로 할 때 뭐 그런 네네네네. 거겠죠. 네. 그리고 그 부는 도울 부자입니다. 도울부라는 게 있나 보네요. 네네. 보니까 있더라고요. 흔히 쓰는 단어는 아닌데 네네. 엄청 고민하셨겠죠. 네네. 작가님이 네. 좀 제목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마침 찾으신 거죠. 그러니까 함께 돕다 뭐 이런 그렇죠. 거를 네네. 공부의 어떤 네, 대안 내지는 뭐 예. 본질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딱 오늘은 책을 못 읽어서 그래 괜찮아요. 뭐, 네. 전 지금까지 뭐 저도 뭐 신학책들은 싸그리 안 읽고 이제 와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네, 못 읽습니다. 시간이 너무 네, 죄송합니다. 장난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 제목에서도 좀 이게 드러나죠. 이 책의 네, 방향이. 그러네요. 네, 이 공부 그리고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로서 공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엄기호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단속 사회. 예, 일단 뭐 그런 책이 기억이 나시죠, 그렇죠? 네. 또 아주 그 또 유명한 책이 일단 되게 많아요. 책을 많이 쓰셨고 네. 또 이제 굉장히 그 아까 단속사 이야기하셨지만 그 전에 또 가장 많이 읽힌 책 중에 하나는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책을 통해서 엄기호 씨를 처음 이제 네. 저자로 접했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막 그 청춘 담론들이 막 쏟아져 나올 그때 있는 네. 거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우리 김남도 씨의 그 아프니까 뭐죠? 이제 청춘이다. 그렇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네, 맞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맞습니다. 네, 그 책이 네. 이제 나오면서 수많은 인문학자들과 그러면 그 아프리카 네. 청춘이다를 조금 이제 네. 은유적으로 해서 그 한 거네요.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 사실 그런 거죠. 청춘이라는 용어에 대한 그렇죠,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논의가 그때 당시에 됐던 이제 거죠. 아마 네. 그때 막 불이 지펴졌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아프면 환자지 나중에 막 네네네. 비꼬기도 하고 네, 저는 그 그랬는데 유병재가 얘기한 것도 웃겼어요. 아프면 뭐라고 환자지 무슨 얘기했죠? 청춘이냐. 그쵸, 그 이야기도 네. 어쨌든 그 책이 굉장히 이제 막 화두에 올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책은 또 어마어마하게 팔렸죠. 네. 몇만 권, 뭐 몇만 권 수준이 아니던데요. 몇백이에요? 몇십, 뭐 몇백? 제가 그때 한번 어디 무슨 서점에 굴러다니는 걸 봤는데 네. 몇백 쇄던데 거의. 쇠가요? 네. 대박이네. 뭐 어마어마하게 네, 팔린 네, 거죠. 네. 웬만한 집에 어디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 정도면. 집마다 있는. 네. 네. 아무튼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네, 그래서 네. 막 수많은 인문학자들과 막 이런 사람들의 막 열을 받게 했던 그 책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청춘 담론을 그 주도한 몇몇 분 중에 이제 엄기호 선생님이 있는 거죠. 네. 네. 어쨌든 그 이후에도 뭐 우리가 잘못 산 게 아니었어.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 또 이분이 학교 현장 교육 현장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다루게 되는 공부도 꽤 많은 내용을 거기에 할애를 하세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쓰셨고 최근에 또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 이건 이제 네, 저 그거 샀어요. 그러세요? 네, 읽진 않았지만 샀습니다. 네, 이게 또 그 이 촛불 전국과 굉장히 맞물릴 때 그때 네. 나왔던 책이거든요. 제목이 되게 좀 딱 눈에 들어와서. 네네네네. 그리고 하여튼 교수님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원래 학자? 그 문화 인류학인가? 아무튼 아, 네, 그쪽을 전공하셨고 네네. 정식 그 뭐죠? 보직 교수는 아니었고 아, 이제 네네. 강의를 많이 이제 네네. 하셨어요. 네. 근데 최근엔 또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대학 강의는 거의 안 하신다고. 그럼 들었어요. 저술이나 이런 부분. 근데 아무래도 그런 쪽에 많이 하시고 대중 네. 강연도 가끔 하시고 네. 대중 강연도 보면 그렇게 많이 하시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이제 학교 현장 교육 현장에도 이제 좀 관심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뭔가 이 대학 교육에 대해서도 좀 어떤 회의가 오신 건 아닌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네. 근데 뭐 근데 그분께 여쭤본 건 네, 아니고. 추측. 네. 네네. 요즘은 잘 그런 안 하신다고 하길래 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스쳐 지나갔고. 네. 네. 어쨌든 가장 요즘 최근 몇 년 안에 사회학 저술에서 가장 또 두드러지는 분 중에 한 분 아닌가 네. 생각이 들고요. 또 글을 굉장히 쉽게 읽기 편하게 잘 써주시고 그러니까 누구든 읽을 수 있도록 그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저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 특히 같이 보는 책은 정말 쉽게 쓰여졌어요. 네. 엄교를 모르는 사람 이런 거 상관없이 좀 이렇게 공부, 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은 사람은 딱 집었을 때 쭉 바로 이렇게 한 흐름에도 읽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좀 쉬우면서도 네, 그렇게 잘 쓰여진 책입니다. 그럼 뭐 학부모들도 사실 그 굉장히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네. 이제 그 아이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지루한 평일지 찾아온 불금 그동안 못 읽은 책을 읽자고 결국에 남는 건 마음의 양식 그리고 전보다 성숙한 당신 금요일 책에 빠지다. 용두사님은 네. 학교 다니실 때 네. 학교 다닐 때 공부 좋아하셨어요? 공부 잘하셨어요? 전혀 안 좋아했고요. 네. 못했고요. 네. 저도 공부 관련해서는 조금 할 말이 있는 게, 어허. 그러니까 이 책을 저는 모르고 예. 이 책에서 지금 이제 제목만 보고 좀 풀어주셨잖아요. 약간 유추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원석 선생님 이 여기 부케미아에서도 출연하셨던 네. 공부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공부에 대해 새롭게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학창 시절에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문제의식을 못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 사춘기적인 고민은 많았는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공부를 못 했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래서 못했다고 저는 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지금 이 삶이 이 팟캐스트 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공부라는 이제 용어의 정의를 좀 다르게 하다 보니까 아 내가 그때 좀 빠르게 10대 때 이렇게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학교 성적과 관계없이 좀 더 이렇게 의미 있고 건설적으로 삶을 즐겁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정말 아무 그게 없었거든요. 생각이나 이런 게. 근데 생각해 보면 저랑 어쨌든 거의 비슷한 네. 약간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데 어쨌든 조금 네, 비슷한 같은 세대죠. 네, 80. 거의 비슷한 네, 세대. 네. 그 80년대생 네, 네, 맞습니다. 어떤 그 그룹에 들어오잖아요. 네, 네. 저도 간신히 들어왔는데 네. 그때 저희 중고등학교 생각해 보 혹시 남중 남고 나오셨어요? 맞습니다. 아, 남중 그리고 이제 남녀공학. 아, 그러셨어요? 네. 저는 남중 남고 나왔거든요. 아. 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 맞습니다. 네. 그때 당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에 대한 생각 떠올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죠? 그래서 저는 불가능했다고 억울해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억울하고 음. 그래서 학창 시절을 별로 안 좋아해요. 특히 중학교 때는 제가 좀 진짜 약간 이상했어요. 상태가. 어떡해요? 남중에 있으면서 많이 방황도 하고요. 그리고 진짜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친구들 많이 괴롭혔어요. 네, 괴롭히고 무서운 친구예요. 제가 키가 되게 작았는데 머리를 싹 빨아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상을 쓰면 애들이 좀 무서워하면서 일단 또 삭발의 포스가 있죠. 막 180되는 친구를 제가 네. 막 괴롭히고 이랬던 생각 지금 생각하면 진짜 진짜? 아찔하거든요. 네. 그리고 아무튼 진짜 좀 약간 그게 저는 또 인생에 또 눈에 뭐가 안 보이는 뵈는 게 없는 그때 시절이 또 그랬어요, 있어요. 진짜로. 네, 그랬던 네. 거지. 네. 네, 그때 정말 그래서 아무튼. 흑역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시절에 아까도 처음에 딱 그랬잖아요.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거. 수학 좋아하셨어요? 전 수학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저도 수학 완전 저는 거의 수포자였어요. 저도요. 저 수능 때 찍었습니다. 네. 그래요? 한 번호 찍기 뭐 이런 거 했잖아요. 네. 저도
그 몇 개 앞에 보면 풀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그런 거 뭔지 알지죠? 그 집합 뻔추가 네 뭔지 그런 거 알죠. 그런 거 몇 개 풀어. 네네네. 그러면 이제 못 푸는 게 이제 쭉 나와요. 네. 대략 제 기억에는 인수분해 이후로 기억나는 게 없어요. 무슨 함수 이런 거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전혀요. 네. 저는 지금도 미분 적분의 개념이 뭔지 몰라요. 저도요. 네. 되게 비슷하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딱 하고 딱 자고 일어나서 컨디션을 회복하고 이제 나머지 영역을 보고 막 그랬었는데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공 왜 해야 되나.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엄교 씨가 하는 이제 이야기 중에 이제 이 책은 이제 1부, 2부, 3부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네. 1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한국 사회와 교육 현장에서 일어났던 공부의 부조리함, 헛헛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런 대목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옛날 학력고사 시절에는 네. 그때는 이제 이 공부가 철저히 신분 상승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때는 다 못 살 때고 네. 지금이야 개나 손 아니 죄송합니다. 개나 손은 좀 그렇고 누구나 다 웬만하면 어쨌든 대학을 갈 수는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쨌든 자기 성적에 맞춰서 가면 어디든 가잖아요. 네, 어디 네. 뭐 저기 막 멀리 가더라 네. 한이 있어도 네. 맘만 먹으면 갈 수 있는데 그때 당시는 전체 그 대학 고3이라고 생각하면 그 전체 한 세대 인구 중에 최대 30% 정도만 대학을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완전 들러리였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대학을 가기 위한 30%는 철저히 이제 신분 상승을 위한 그런 거였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공부를 해야지라는 고민 자체가 사실은 거의 삭제돼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럴 듯한 것 같아요. 근데 저 정도부터의 세대, 그러니까 90년대쯤에 그부터 형성된 분위기는 지금 저희가 딱 그 공감하는 분위기죠. 이 공부를 도대체 왜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게 이제 생겼다는 거죠. 근데 왜냐면 옛날에는 뭐 옛날에도 막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뭐 이런 영화도 있었듯이 그러네요. 그런 고민들이 있긴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분 상승의 어떤 그 큰 동기 앞에서는 다 굴복을 했다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좀 살림살이도 좀 나아지고 그런 90년대에 와서는 이게 조금씩 뭐라 그러죠? 그 진로 희망사항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그 진로에 대해서 자기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원하는 장래희망. 이게 기억이 안 나. 네네. 네. 이 장래희망 이런 네. 걸 고민하기 시작되고 자기 꿈 하고 싶은 거 그런 맥락을 짚어줘요? 이제 그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때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는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지금 하는 공부가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된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저희 때 어떤 그런 그렇게 이제 점점 이제 그런 것 문제의식들이 생겨났던 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것들을 학교가 전혀 아무것도 케어해주지 못한 네. 때라는 거죠. 사실 지금도 이제 거의 이제 그런 맥락에서 더 이제 심화된 거죠. 사실 그 막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그 소득에 따른 사실상 어떤 계급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강남아 그러니까 지금 뭐 서울대 연고대가 강남 쪽 애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이런 거는 이제 되게 이제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거의 돼버렸잖아요. 요즘에는 초등학생 때부터 학원 막 두세 군데 다니고 이러면서 집에 막 10시 오고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두세 군데 수준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다섯 군데. 진짜 심한 데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만 2년 정도만 야간 자율학습 야자했거든요. 네. 그 외에는 놀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 그렇게 되면 저는 그리고 학원을 다니지 못했어요. 그 이제 집안 환경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 저는 학원을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거든요. 공부 학원을 단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데 지금 돌아봤을 때는 그때는 되게 그게 싫었어요. 막 부모님 원망도 되고 그래서 수능 보나서 뭐 두 자리인가 보내주시고 막 그랬었는데 이미 수능 끝나는데 수능 끝났는데? 그 태권도 학원 네,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학원 자체를 저는 못 다녔던 거예요. 오케이. 제가 5명 중에 셋째였기 때문에 근데 센터네요. 센터 완전히. 네네 중간이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 최근에 부산이랑 뭐 어디 이렇게 그 뭐 폭력 청소년 폭력 이런 문제 가지고 그렇죠. 막 지금 되게 문제가 많았잖아요. 전 이것도 연관된 것 같거든요. 제가 그 중학교 때 흑역사 살짝 말씀드렸지만 그 공부의 의미 저는 공부라는 거를 처음 생각한 게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였거든요. 대학교 때도 아무런 생각 없었고요. 근데 재밌는 건 성인이 되고 막 독서 모임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얘기를 조금 하는 때 제가 80년대 중반이잖아요. 비슷한
동기 뭐 비슷한 선후배들 만나면 저랑 정말 비슷한 친구들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막 스카이 간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비슷해요. 그 사람들도 그냥 주입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모범생처럼 잘해서 성적이 잘 나와서 간 거지. 저랑 거의 똑같더라고요. 공부에 대한 개념이나 그러니까 그 공부라는 데 개념은 결국 삶의 의미 이런 거에가 이런 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충격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상 모든 이들이 거의 이렇게 학교 교육에서 다 피해자가 됐던 거죠. 심지어는 아까 이야기하셨던 뭐 우리가 생각하는 스카이 같던 스카이라고 하는 그런 네. 뭐죠? 하여튼 공부 잘해 갈 수 있는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도 딱히 수혜자라고 말할 수 없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엉교 씨는 일부에서 이 학교 교육 제도권 교육의 실패. 근데 대학 교육도 사실 문제가 좀 없다고 저는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대학 교육도 꼭 성공했느냐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좀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죠. 그러면 이제 실용 위주의 공부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냥 공고 상고였는데 지금은 특성화고라고 해가지고 왜 그 굉장히 세분화 시켜가지고 네. 고등학교 때부터 기술 가르쳐주고 그에 맞는 직업을 빨리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말 그대로 취업 사관 학교인 거죠. 네. 근데 그런 공부도 진정 공부라고 할 수 있느냐? 근데 단순히 이게 어떤 그런 어떤 순전한 공부란 무엇인가의 차원이 아니고, 근데 당연히 왜냐하면 자기 직업을 갖는 건 사회에서 너무 중요한 거고, 네. 누구든지 다 그 직업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의 생계를 꾸리고 또 그의 어떤 사회에 이바지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부정하고 그런 저자는 아니시니까. 네. 그걸 이제 내가 가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어찌됐든 그 뭐랄까 실용을 위한 공부 또 제도권이 그 경쟁을 부추겨서 하는 그런 공부들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결과적으로 어떤 유익을 주고 인생의 기쁨을 주고 활력을 주었느냐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느꼈던 것처럼요. 네, 그 기간이 짧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인생의 어떤 자신의 자아나 정체성이나 이런 걸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여서 저는 성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큰 사건이나 문제들이 다 연관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그런 게 있죠. 괴물이 되지 않은 게 너무나도 진짜 다행스러운 일인 만큼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면 여러 가지로 이제 뒤틀릴 수밖에 없고 다른 방식으로 방황하고 막 다른 방식으로 풀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되게 그런 아슬아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진짜 저는 20대 후반에서야 아 이런 게 공부였겠구나. 그리고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공부의 측면에서 봤을 때 되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네, 삶은 치열하고 한국 사회에 제 나이에서 산다는 게 쉽지 않은 게 있지만 공부의 의미를 알아간다는 건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10대 때로 너무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사실 다 그럴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최근의 10대들의 문제는 조금 양상이 다르더라고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지? 약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사고 안 치고 학교 다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서로가 그러니까 학교 측도 즉 선생님들도 학생들에게 이젠 얘가 사고만 안 치면 딱히 터치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사실 공부 안 하면 막 또래를 패고 맞고 막 이랬잖아요. 아 진짜 그래요? 많이 네. 달라졌네요. 근데 왜냐면 또 막 체벌이나 이런 부분에서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쭉 들어왔던 경험, 그러니까 어떤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네. 교육에. 그러다가 저희 이후의 세대는 막 벌점 같은 거 체벌 못하게 하고 네. 벌점으로 하게 되고 그러니까 막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엄청 많이 들었고 네. 근데 거기에 결국 그게 이제 굳어진 상태에서 이제 이게 쭉 온 지금 상태에서는 교사들도 사실 굉장히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고 왜냐면 네. 자신도 너무 바쁘고 네. 그렇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그런 분위기, 우리 사회적 분위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학생들이 지금은 오히려 그 딱 성적이 중간 정도인 애들 있잖아요. 애매한 성적을 가진 애들. 네. 걔네들은 오히려 학교 다니는 게 괜찮아, 뭐 재밌어, 나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대요. 왜냐면 나 특별히 사고치지 않으면 학교가 나를 괴롭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좀 재미없는 시간, 어려운 시간에는 그냥 좀 자면 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친구들하고 놀 수도 있고 밥도 주고 그러면 심지어는 언제 어떤 애들은 우리 엄마 밥보다 맛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그런 분위기가 최근에는 한국의 어떤 그런 교육 현장이 그렇게 된 거죠.
자 이제 교육 현장만의 이야기를 하려는 건 저희가 아니고 대학교 이제 4학년 이후로 아까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책을 좀 읽은 나름 안 읽지는 않았는데 네.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사실 특히 고등학교 때 잘 못 보잖아요. 네. 그 다 남들은 다 학습지 풀고 있고 이러는데 삼국지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뭔가 나는 이 입시 경쟁에 도태된 인간처럼 막 느껴지는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저도 대학 와서 본격적으로 좀 책에 대한 독서에 대한 그런 즐거움이 생긴 케이스 중에 한 명이에요. 이런 공부라고 할 수 있는 뭐 어쨌든 독서도 넓은 의미에서의 공부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그럼 우리 용도사님은 이런 공부의 기쁨을 좀 느낀 최초의 어떤 네. 좀 기억이 있으세요? 있죠. 계기라고 할까? 네, 저는 그치, 있겠죠 그런 게. 선명해요. 네. 저는 이제 제목이 조금 그런데 이제 이제야 살짝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종교의 소울부라는 책 얘기하면서 얘기했었나? 종교 전쟁이라는 책이 저한테 처음으로 네. 이제 문제 의식을 던져준 케이스인데 저는 이제 그때 신학생이었는데 신학교가 좀 이제 커져서 종합대학이 된 학교였고 그래서 막 여러 교양 과목들 그래서 뭐 이제 기독교인만 있는 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이제 교양 강좌를 4학년 마지막 학기 때 이제 저는 이제 1, 2학년 때도 워낙 이제 학교 잘 안 다니고 이래가지고 마지막 학기까지 꽉꽉 채워서 막 개조학기 듣고 이랬어야 되거든요. 21학점 풀로 채워서 듣고 똑같아 저랑. 아무튼 네. 저는 그래서 하도 F가 많이 떠가지고. 저도요. 예. 네. 그래서 마지막 이제 교양 강좌를 뭐 채워야 되니 이제 하나를 고르려고 하고 있었는데 수강 신청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종교와 과학의 대화라는 제목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서울시립과학관의 관장이신 이정모 교수님께서 그때 이정모 관장님. 네, 이정모 관장님이 교양 과목 교수셨어요. 오. 그분이 그렇게 해서 그 수업 시간 재밌는 거는 그리고 좀 아이러니하고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이지만 신학 전공 수업에서 단 한 번도 아 내가 이제 공부를 하는구나 라고 어떤 저 자신을 뭐 카프카가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독서는 뭐 얼어붙은 내 마음에 그런 뭐 그것을 깨부수는 것 같다. 뭐 그 도끼와도 얼어붙은 그 내면을 깨는 덕계 같다. 뭐 그거 네. 네, 저는 그게 공부와도 되게 저는 비슷한 것 같거든요. 어떤 최초의 공부를 하게 하는 그런 문제의식 그런 부분에서는 그 종교 전쟁이 이제 주 교재였고요. 한 학기 동안 이제 종교와 과학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제 그동안의 신념이나 한 번도 건드려지지 않았던 것들이 공부되기 시작하면서 그때 막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재밌었죠. 네, 막 논쟁도 하고 토론하고 이러면서. 그리고 그때 유일하게 A뿔을 받았어요. 유일하게. 그래서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또 결과라는 것도 따라온 거니까. 네. 그렇죠? 불금 PD님은요? 저는 어떤 그런 과목은 아니고 대학 때 독서하시면서 제목이 기억은 안 나는데 고3 때 아니 고3 그 대학 올라가기 전에 시간이 많잖아요. 네네. 그때 굴러다니는 이제 좀 기독교 서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어떤 저자가 김남준 목사님 책이었는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그때는 막 이제 그런 류의 신앙 책을 많이 뭐 읽던 게으름 뭐 이런 거 아닌가? 네. 그거보다 훨씬 전이에요. 거의 초기작. 그렇죠. 네. 네. 그 막 있어요. 막 되게 막 촌스러운 걸로 막 드란노에서 막 나온 그런 책들인데. 심장 뜨겁게 하는 막 그런 뜨겁게 하는. 표지에 막 불 있고 막 네네네. 그런 뭔지 알 것 같아요. 대충. 그런 책들이 있고. 어쩌다 그걸 보게 된 거예요. 네. 또 재밌는 거예요. 그때 나온 시는 또 어떤 순수한 나름의 신앙이 있다 보니까. 네네. 야, 뭐 이런 하여튼 막 그런 거죠. 신세계를 경험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어떤 신앙의 그런 것도 있는데 독서에 어떤 재미를 붙여주게 된 계기기도 있었어요. 사실 이제 지금은 그분의 책을 읽지는 않는데 네. 뭐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책을 이 책도 볼까 저 책도 볼까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좀 독서가 좋아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저도 그렇고 용도사님도 그렇고 용도사님은 그래도 좀 그 과목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기는 했네요. 그래도. 근데 그 학기 내내 책을 읽은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네. 어쨌든 우리 중고등학교 때까지 무수한 공부를 나도 책상에 앉아 붙어 있었지만 그 공부의 재미를 발견하지 못한 전혀요. 거잖아요. 뭐 그냥 나를 거의 죽이는 공부를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이제 무슨 공부를 해야 되냐? 이제 이게 엄교님의 저자의 어떤 그런 책이 그런 거겠죠. 이거 지금 책 뒤 표지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장 진짜 대박이네요.
어떤 거죠? 하면 괴롭고 음. 안 하면 불안한 공부. 음. 못하면 개돼지가 되고 음. 잘하면 개돼지 소리나 하는 엘리트가 되는 공부. 음. 대체 이 시대의 공부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공부는 기쁨이 될 수 없을까? 네. 이거 완전 캐공감인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그쵸. 네. 그러니까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그렇죠. 네. 그리고 잘한다고 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잘한다고 해서 그렇죠. 또 그 성공적인 어떤 그게 되는 것도 아닌. 그럼요. 그렇죠. 모두가 그러면 진짜 왜 유독 우리나라는 이러죠? 뭐 그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겠으나 그래요? 그렇지 않을까요? 뭐 일본도 사실 어떻게 보면 주입식 공부의 우리의 어떤 원천이잖아요. 일본 공부는. 아 일본에서 좀 일본의 잔재구나. 그렇죠. 특히 학력고사 이런 거는 뭐. 그래서 이 영교님은 자기를 돌보는 공부를 해야 된다. 자기를 배려하는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공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왔던 대부분의 공부는 자기를 해치는 공부였다는 거예요. 경쟁이든 모든 그 자기의 모든 자기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수밖에 없는 자기 개발의 어떤 그런 패러다임.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결국 자기를 해치는 공부가 되는 건데 그러지 말고 자기를 배려하는, 자기를 돌보는 공부를 하라는 건데 그 이제 그 첫 단계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의 한계를 알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면서 이제 어떤 비유를 드냐면 이 비유가 되게 재밌어요. 해녀 학교의 비유를 드는데 네. 해녀 학교에 가면 뭘 가장 먼저 가르칠 해녀 거라 학교가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제주도 해녀를 그쵸, 양성하는. 그쵸. 네. 해녀 학교에 가면 뭘 가장 먼저 가르칠 것 같으세요? 뭐 이제 그 잘할 수 있는 네 오래 뭐 그쵸, 뭐, 잠수하고 그쵸? 막 그런 잠수법의 것들 이제 기초 뭐 이런 네, 거 훈련을 하겠죠.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분이 강의할 때도 이 비유를 많이 드신대요. 그러면 이제 뭘 할까요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이제 그런 방금 용두사님의 그런 대답도 하고 대부분은 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 뭐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고 맨 먼저 가장 하는 거는 자기의 숨 길이를 측정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나의 숨은 나는 맥시멈이 어딘가 한계가. 그럼 이제 그건 사람마다 천차만별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뭐 진짜로 막 많이 하는 사람 3분 4분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간혹가다 있겠죠. 폐활량 좋으신 분들은. 네. 근데 반면에 1분 정도의 안팎 보통은 이러겠죠. 1분 참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당신의 그 숨 길이가 1분이면 1분을 원망하지 말고 1분의 폐활량을 가진 나를 원망하지 말고 그러니까 막 3분 4분 5분을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행하다 하지 말고 1분을 하는 것을 일단 깨달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다 반문을 한대요. 아니 그럼 5분 숨 참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다 전복도 따고 소라도 따는데 1분짜리 나는 그럼 가서 뭐 미역이나 다른 얘기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패러다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없이 배웠던 공부 교육은 1분 30초로 늘리고 2분으로 늘려야 한다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자기를 돌보는 공부, 자기를 배려하는 공부는 그게 아닌 거예요. 1분을 충실하게 최대한 쓸 수 있는 것을 마스터하는 것이 연마하는 것이 공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로가 되네요. 그렇죠. 약간 좀 그런 게 마음이 있죠. 한결 편해지는 게 있어요. 네. 네. 근데 물론 이제 이게 뭐 어떤 구체적인 대안과 뭐 이렇게 들어가면 또 답답해지는 건 마찬가지긴 하나 어쨌든 이건 패러다임이 왜냐면 이런 거잖아요. 얘기를 듣는 게 거의 네. 없었기 때문에. 없죠. 근데 뭐 네네. 솔직히 그리고 중고등학교 가서 선생님들도 이런 이야기 하면 바로 뭐 전화 오지 않겠어요? 붉은 부모들한테. PD님이 저를 오늘 여기서 네.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네. 저는 수능 보는 날 네. 그 마킹 OMR 카드 마킹 그때 붉은 PD님 때도 했잖아요. 네네네. 저 때도 그 마킹 세대였는데 지금도 하나? 지금 안 하지 않나? 아무튼 마킹 그게 선 마킹을 했었어요. 빨간 펜으로 선 마킹을 하고 뭐 이제 검정 그걸 뭐라 그러죠? 사인펜으로 네 이제 딱 정확하게 찍고 근데 선 마킹을 하면 안 된다고 선 마킹을 한 것도 다 이제 들어간다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제가 한 번호 그 문제 하나씩을 밀려서 마킹을 다 해버린 거예요. 네. 선 마킹을. 그래서 수능 당일날 거의 뭐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로. 네 좌절 많이 했고요. 그게 제 삶의 주변에서 들어오는 압박이 진짜 장난이 아니었어요. 교회, 뭐 부모님, 가정, 뭐 학교 이런 데서 압박이 진짜 정말 저를 죽이는 압박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능 못 봐서 내가 이렇게 어느 정도 대학을 못 가면 내 삶은 정말 끝장나는구나 이런 압박감이 진짜 컸던 것 같아요. 다 그런 압박감 속에서 했죠. 그러니까요. 그 시절을 보냈죠. 너무 고통스러워. 네. 그러면 이제 그 1분을 그러니까 해녀로 여전히 그 비유를 하자면 1분을 숨 쉬는 동안에 연마해야 되는 그런 뭐랄까요 해녀의 기술과 5분을 쉴 수 있는 사람의 기술은 좀 달라야 한다는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1분을 어쨌든 최대한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니까. 근데 저는 이 이야기 굉장히 좋았던 게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는 항상 패배라고 배웠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 한계를 인정한 것이 패배라고 하고 아니 패배가 아니고 시작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 공부는 기회가 돼야 된다라고 해요. 기회. 그러니까 이제 몸으로서의 공부인 건데요. 가령 뭐 이제 생활의 달인 예를 이제 드는데 뭐 그럼 우리 많이 봤잖아요. 막 생활의 달인 프로그램. 네, 그렇죠. 그거 많이 봤죠. 뭐 면 엄청 잘 뽑는 네, 분, 뭐 이런 이거 막 머리에 막 몇 개씩 등반 입고 가는 이런 분들 나오는데 근데 그게 약간 이제 좀 뭐 그것도 약간 좀 씁쓸한 면이 있긴 한데 어찌 됐건 공부는 약간 그런 연마, 습득, 어떤 체득 몸으로 이런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 이제 어떤 염교 저자님의 주장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공부는 사실 경쟁을 위해서도 아니고 거기에 떠밀려서 한 공부가 그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냥 단기간에 빨리 그것을 습득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 다 그런 공부를 우리는 해왔지만 이 공부가 기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재미와 기쁨은 또 구분을 하더라고요. 어떻게요? 재미와 기쁨. 그러니까 이제 재미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자극 있잖아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막 웃긴 선생들이 막 그런 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 재미를 가미해서 공부를 시키라는 그런 거 있죠. 그 재미가 또 우리 사회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강사분들 막 스타 강사 그러니까 그런 거 많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야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죠, 사실. 그렇긴 한데 이제 너무 이제 우리는 그렇게 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아주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짧은 사이다 발언에만 사람들이 중독된다든지 그것도 그럼 공부라고 할 수 있냐 애매한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연속성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연속성. 배움이라는 것이 결국 나의 어딘가를 성장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쭉 어떤 뭐랄까 지난한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공부는 그 과정을 무시한 채 결과만 잘 나오면 혹은 결과가 잘 나오면 칭송받고 못 나오면 그냥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성장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성장은 결국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과정을 거쳐야만 성장이라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성장을 위해서는 지적인 쾌감 같은 것들이 계속 체험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알게 된 것이 나의 삶이든 나의 고민이든 어떤 지점에서 반드시 변화를 조금씩 가져다 줘야 그 변화를 가져다 준 경험이 나를 또 바꾼다, 성장시킨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것이 바로 그거 자체가 공부의 기쁨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몇 가지 좀 이제 다시 추려보자면 나를 위한 공부,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배려하는 공부, 성장을 위한 공부, 그리고 과정을 중요시하는 공부, 몸을 통한 공부, 체득하는 공부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고 어떤 나의 결정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그런 경험들이 쭉 이어지는 그것이 나의 어떤 성장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어떤 이런 그런 흐름들 있죠. 그런 흐름을 오롯이 연결시켜주는 것이 공부이고 그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부의 기쁨은 커지고 그리고 결국 자기는 성장하고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공부는 혼자서 또 누리면 되겠느냐? 그것이 그렇지 않고 이제 다 같이 그걸 함께 이제 그 성장하는. 그래서 그 공이 함께 그렇죠. 공이네요. 네네네. 그 공부 두 번째 그 책 제목의 두 번째 공부가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담고 있죠.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그 어떤 이상적인 이야기일 수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 책을 쭉 읽으면서
처음엔 좀 평이하다 생각했어요. 이런 책들이 사실 없진 않거든요. 네. 아까도 이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원석 작가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공부에 대한 책을 쓰셨기 때문에 네. 또 비슷한 얘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쨌든 통하는 맥락의 어떤 인문학자들이니까요. 그런데 이 책을 한번 딱 읽고 나서는 굉장히 이제는 이런 논의가 원숙해져가 있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뭐랄까 파편화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저항만 하는 거지. 네네네. 이것이 하나의 어떤 큰 흐름으로 엮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개개인 혹은 그런 몇몇의 그런 어떤 문제 제기, 저항 이런 건 여전히 강했죠. 항상 있었죠. 심지어는 그 옛날에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가 있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학자의 어떤 인문학자의 자신의 어떤 그런 사상을 굉장히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언어로 누구도 읽고 소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쭉 이걸 뭐랄까요? 한 권으로 담아냈다는 것이 굉장히 좋아 보였고, 단순히 인문학적인 공부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만이 아니고 자녀의 어떤 교육을 걱정하는 수많은 부모님들 그 걱정하잖아요. 저도 어쨌든 학부모인데 아직 아이가 이제 첫째가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돼서 네. 좀 덜하긴 한데 그래도 고민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모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특히 이제 저희도 네. 대학 이후에서야 공부, 독서 이런 재미를 좀 발견했던 것처럼 또 수많은 현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뒤늦게서야 이런 재미를 발견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주변에도 많이 네.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게 좀 편안하게 느껴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저한테 약간 익숙함이 있거든요. 지금 내가 발견한 어떤 공부를 깊이 짚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보다 더 나이가 많은 분들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건 깔때기는 아닌데요. 네. 기독교적인 가치와도 상당히 맞닿아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솔직히 진짜 이거 설명하시는 걸 들으면서 네,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의 기독교가 제시하는 어떤 그런 공적인 가치와 이런 부분과 상당히 많이 좀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그래서 좀 편안하고 익숙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저도 읽으면서 굉장히 편안하게 잘 읽었고, 네, 굉장히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을 막 준다기보다는 굉장히 나를 정리하게 만드는, 네, 그리고 이런 공부를 정말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좀 따뜻함도 있는 책이고. 공부하면 일단은 아무리 그거를 대안적인 정의를 한다고 해도 부담이 되거든요. 네. 공부하면. 그렇죠. 근데 자기 한계를 알고 그 안에서 시도하고 이거를 이제 맨 처음에 얘기하시는 게 저는 그 부분이 전 되게 좀 특징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그렇게 얘기하는 그 많이 못 들어가. 약간 이렇게 수행이나 좀 고행으로의 공부 이런 게 연결이 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공부가 나아가야 될 또 지금 현실에서의 공부 이런 부분을 짚어주시는 것 같아서 네, 약간 이렇게 좀 약간 좀 뭉클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되는구나 뭐 이런 약간 네, 어쨌든 뭐 어떤 목적으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또 인생의 어떤 시기를 거치고 있는 사람이든 간에 공부에 대해서는 다들 고민할 텐데 한번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의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저도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리고 금책바 14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의 쓸모를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향유를 위한 기회로 공부를 전환해야 한다. 특히 지식 공부의 쓸모를 바꾸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지식 교육에서는 아무리 강권하더라도 지식의 쓸모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아니다. 지식의 쓸모는 먹고 사는 것을 넘어 세상의 아름다움, 우주와 역사의 아름다움을 향유하는 데 있다. 이렇게 향유하는 삶이 멋진 삶이다. 딱 한 번 주어진 삶, 멋지게 살아야지 않겠는가. 로맨틱하네요. 굉장히. 향유. 네. 결국 그 기쁨의 어떤 공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정말 이 공부가 어떤 압박 이런 게 아니면 좋겠고요. 네. 또 이제 이 기독교 안에서 좀 그런 거 있죠. 막 무식하면 괜히 안 될 것 같고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더 막 그런 거 있죠. 넋을 놓는다는 표현을 책에서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대가 혹은 막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이 바닥에서는 어떤 목사님, 교수들, 또 그런 어떤 저명한 전문가들
입만 쳐다보는 그런. 맞아요. 그러면 넋을 놓고 있는. 예. 그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그런 거죠. 강박이 좀 있죠. 네. 오히려 저는 네. 되게 자유하면 좋겠고. 그러니까 저는 좀 저도 그런 게 좀 생긴 거죠. 갑자기 말이 또 나오는데. 네. 좋아요. 네. 신학을 어느 순간 관심이 없어진 건 아니고 사실 저는 굳이 내가 왜 그렇게 깊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나는 언제 어디서든 책을 읽을 수 있고 네. 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느 순간 사실 저는 그 조바심이 되게 강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셨구나. 왜냐면 선교단체 간사로 일을 하면서 목회자 어쨌든 신학교를 저는 아직 안 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그런 강박이 있었던 거예요. 또 뭔가 잘 가르치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그게 좀 내려놔지더라고요. 네. 너무 내려놔서 지금은 좀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너무 내려놨어. 그렇지만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 네. 네, 언제든 내가 뭐 원하는 공부가 있다면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네. 저와 비슷한 30대 중반의 어떤 뭐 이제 좀 나이 어린 아이들이나 친구들이나 부모들과 얘기를 하면 요새 그런 얘기들 진짜 많이 하거든요. 시골 내려가서 살자. 우리 어디 좀 이렇게 조용한 데 가서 이런 도시로부터 좀 벗어나서 살자.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만나는 뭐 제 주변에만 그런 친구들인지 모르겠는데 많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공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저자분이 얘기하는 그런 공부가 그런 어떤 자연과 지금 얘기하신 뭔가에 대한 강박이나 어떤 지식에 대한 어떤 지나친 몰입이나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고 오히려 삶 자체를 향유하는 저도 여러 면에서 좀 강박이 있는 사람이어서 근데 최근에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 몸이 버티지 못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겪으면서 저도 공부에 대해서 좀 더 편안하고 좀 저의 수준에 적당한 그런 공부를 좀 느리고 길게 장기적으로 봐야 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책이었고요. 네, 오늘 이 엄교 씨의 공부 이 책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우북 때 뵐 수 있으면 봬요. 네, 배워요. 잠깐 이 전 아닌가? 후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죠. 다음 주에 이거 올라가잖아요. 아 금요일이니까. 네, 시작이에요. 그렇구나. 네. 와우북에서 만나요. 네. 네, 2-8로 오십시오. IBP 출판사 맞죠? 2-8 맞죠?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